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깔려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오늘은요, 30255 사건이라는 실제 법원 기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한 빚의 산에서 탈출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30255 사건의 주인공이 짊어지고 있던 빚, 총액이 무려 9,519만 2,858원입니다. 원금만 해도 7,5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이자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붙은 거예요. 이건 뭐 그야말로 거대한 산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거의 1억 원이나 되는 이런 빚에서 과연 빠져나올 방법이란 게 있긴 한 걸까요? 지금부터 실제 법원 기록을 단서 삼아서 이 거대한 퍼즐을 우리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퍼즐의 첫 조각부터 맞춰보죠. 어떤 문제든 해결책을 찾으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즉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이 빚의 산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면요, 당시 신청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배에 왜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을까요? 기록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빚이 시작된 뿌리가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게 실패하면서 큰 빚이 생긴 게 결정타였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 수입이 부족해졌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또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카드 돌려막고 대출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얽히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법원이 해결책을 찾아주려면 먼저 이 사람의 재정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거든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먼저 이분, 돈을 얼마나 벌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건설회사 이사로 일하면서 한 달에 평균 약 345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모든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법원은 이 소득을 전부 빚 갚는 데 쓰라고 하지 않아요. 이분이 아이 둘을 키우는 총 세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서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생계비 약 300만 원은 먼저 딱 떼어줍니다. 이건 절대 빚 갚는 데 쓸 수 없는 보호받는 돈인 거죠. 그리고 이건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하면 얼마가 남을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가진 예금이나 보험 같은 걸 전부 처분했을 때 나오는 돈이죠. 이 숫자가 나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논리와 계산을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 즉 회생계획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내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달 월급에서 아까 나라가 보호해준다고 했던 최소한의 생활비 있죠. 그걸 딱 빼고 남는 돈, 이게 바로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월소득이 약 345만 원이었죠. 여기서 세 식구 생계비 약 3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네, 약 46만 원. 바로 이 금액이 매달 빚을 갚아나가야 할 돈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계산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원칙,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지금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3년 동안 꾸준히 돈 갚게 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더 이득입니다.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보세요.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돈의 가치가 약 1,550만 원인데 아까 봤던 이 사람의 전 재산, 즉 청산 가치는 약 1,450만 원이었잖아요. 갚는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겁니다. 통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여정을 떠나게 되는지 한번 보죠. 저는 이걸 새로운 시적으로 가는 36개의 계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실제 기록에도 이런 비유가 나와요. 3년, 즉 36개월을 36개의 계단으로 보는 거죠. 매달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말 같아요. 그 여정의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2025년 12월 첫 번째 계단을 밟으면서 시작해서 꼬박 36개월 후인 2028년 11월에 마침내 마지막 계단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약 46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최종적으로 갚게 되는 돈의 총액은 1,6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 36개의 계단을 모두 오르고 났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최종 성적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말이 필요 없죠? 왼쪽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게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3년 동안 실제로 갚은 돈입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원래 갚아야 할 원금 중에서 딱 22%만 정말 성실하게 갚으면요. 나머지 원금 78%, 그리고 그동안 붙었던 이자는 단 1원도 없이 100% 전부 법적으로 탕감받는 겁니다.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한 문장이 기록에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빚이 100층짜리 건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22층까지만 자기 힘으로 걸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8개 층이랑 꼭대기에 있던 이자라는 펜트하우스까지 법원이 그냥 한 방에 싹 다 없애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 아닌가요?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빚의 산에서 탈출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빚의 거의 80%를 없애주는 제도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기의 발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겐 좀 불공평한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도 있는 제도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